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과연 10월을 업토버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살짝 주춤해진 것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S&P 500 상장 기업들 가운데 23%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77%가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빅테크들의 실적 결과인데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은 분기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순이익, 매출, 클라우드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적인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5,000달러를 터치한 뒤에 지금은 34,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좀 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ETF 관련 호재성 소식들 한두 개만 더 더해져서 그냥 이대로 40,000달러 돌파 테스트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역시나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이 리플과 SEC에 대해서 11월 9일까지 양측의 브리핑 가능 일정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날짜는 SEC가 법원이 증권으로 판결한 XRP에 대한 벌금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라면서 일정을 잡고 싶다는 데드라인을 찍어서 대출한 날짜인데 자연스럽게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연말 연초에 또 어느 시점에 덜컥 합의 소식이 전해지는 건 아닐지 이래저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강세장으로 완연하게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셀프 커스터디나 콜드 월렛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콜드 월렛을 통한 직접 관리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국채금리 상승세가 살짝 주춤해진 게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23%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77%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국채금리 급등세가 주춤한 것도 한몫을 했는데 무려 5%를 돌파했던 10년물 금리는 4.8%대로 살짝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름 빠르게 금리가 안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월가 거물들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라고 밝힌 게 채권 금리 안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를 공매도 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때 채권왕으로 불리기도 했던 빌 그로스 역시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한다. 이건 어제의 주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슷한 방향성의 멘트를 날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가에 나름 거물로 통하는 양반들이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빌 그로스는 아예 대놓고 4분기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증시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환경이 일시적으로나마 조성이 된 건데 관심사는 역시나 빅테크들의 실적 결과입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내놨는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은 분기 순이익,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장 마감 뒤 5% 넘게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AI 재미를 톡톡히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 매출, 클라우드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장 마감 뒤에 3% 이상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름 의미 있는 급등세를 확인한 비트코인은 현재 34,000달러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5,000달러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라서 좀 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70을 돌파한 것은 2021년 11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54% 주변에서 자리하면서 여전히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랠리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번 비트코인의 급등은 2020년 7월 1,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랠리는 공급 과잉을 해소했다. 물론 2020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유동성과 시장 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미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도 비슷한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 이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최고의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비트코인은 31,100달러에서 31,800달러를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4에서 8% 정도 하락할 경우 이건 38,000달러를 향한 진입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 중에 단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상황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IBTC라는 티커까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관심도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티커가 삭제됐다가 재등록됐다가 나름의 해프닝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인지 증권예탁결제원도 나름의 드라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ETF 상품 출시에 대비해서 증권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다. DTCC는 SEC의 승인 이후에 정해진 날짜에 해당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DTCC 목록에 등록됐다는 것이 특정 ETF 상품의 승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8월에 목록에 추가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랙록이 시작부터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가 DTCC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것 자체가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둘 티커가 등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벌어지긴 벌어지려나 보다 문제는 시간뿐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역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책임자 지오 비시오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펀드, 기관, 헤지펀드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부분 관심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ETF에 대해서 꽤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탭 캐피털의 투자 책임자 마이클 실버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된 내년 4월까지 ETF 관련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조 달러를 보유한 자산 운용사들이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서 현재 상승장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첫 해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폭을 74%로 추산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애널리스트 찰스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출시 첫 해에 14조 달러, 2년 차에 누적 26조 달러, 3년 차에 누적 39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이 됐다. 금 ETF 출시 당시를 토대로 추산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첫 달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은 6.2%, 이후에 점차 감소되면서 그해 마지막 달에는 3.2%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30일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현물 ETF 출시 첫 해에 비트코인 가격이 74% 정도 움직일 것으로 분석이 됐다. 다만 현물 ETF 상장에 따른 2차 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제 효과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부지불식간에 정리가 될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11월 9일까지 리플의 증권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책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 일정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XRP는 법원도 증권으로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리플랩스가 증권법 5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해보자, 이건 다시 돌려서 말하면 벌금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SEC가 사실상 처음으로 합의와 관련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교통정리를 해주었는데, SEC와 리플은 11월 9일까지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고와 원고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담당 판사가 일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 일정이 양측의 합의 논의가 벌어지고 또 결판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11월 9일까지 일정 정리에 있어서 11월 9일까지 일정 정리와 관련해서 교통 정리가 잘 마무리가 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서 양측이 만나서 벌금이든 뭐든 단판을 지으면 결국 리플 소송은 벌금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라도 올해 안에 정리가 된다라면 XRP 홀더들에게는 꽤나 큰 성탄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웹3 금융 플랫폼 업홀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리플은 업홀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본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업홀드가 가진 유동성과 관련한 전문성은 전 세계에서 빠르고 유연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는 리플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 전폭적으로 채택이 됐을 때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가장 아주 많이 중요한데, 유동성 전문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소송 리스크를 배제하고 나름의 비전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 중기 목표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0.85달러에서 1달러, 이건 W 포메이션 패턴에 따른 결과. 두 번째 목표는 대칭 삼각형 돌파에 따른 5.5달러, 세 번째 목표는 피보나치 비율에 따른 6.4달러.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정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로 아주 많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